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일하면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여러분께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몰라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신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산 깊숙이 가라앉기 시작하던 초겨울밤, 강원도 삼림보호구역에 자리한 작은 마을 운포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소나무들이 곡을 하는 듯 울부짖었고 한기를 머금은 공기가 피부를 찢듯 내려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계절이 오면 해가 지기 전에 문을 잠그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산신이 깨어나는 시기라는 쉽게 말하지 못할 이유만이 사람들 사이에 그림자처럼 흘러다닐 뿐이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유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은 지 하루 만이었다. 산을 끼고 돌아가는 오래된 국도를 버스가 천천히 달릴 때 창밖의 나무들은 달빛조차 삼켜버린 듯 새까맣게 늘어서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이 숲을 무서워했지만 이유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단지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나뭇가지 사이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막연한 공포만이 떠올랐다. 버스 기사가 말했다. 이 시간엔 돌아다니지 마요. 요즘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더라고. 유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사 눈빛에는 농담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멈추자 차창 밖에서 매캐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타는 냄새 같기도, 눅눅한 이끼 냄새 같기도 했다. 밤 공기 속에서 퍼지는 그 냄새는 어딘가 불길했다. 유나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는 문을 벌컥 열고 말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산이? 요즘 조용하지가 않다. 말투가 사나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떨림이 있었다. 할머니는 아직 버티고 계시지만 오늘 몇 번을 헛것을 보셨어.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고. 그때 방문 틈 사이로 미세하게 바람이 스며들었다. 풍경도 없는 집에서 맑고 금속 같은 소리가 났다. 유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지만 문 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할머니는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창가는 단단히 막아두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소금과 숯이 뿌려져 있었다. 흡사 무당의 제단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술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 할머니, 유나 왔어요. 유나가 손을 잡자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다. 초점이 흐린 눈동자는 잠시 허공을 헤매다가 유나를 확인하자 겨우 멈췄다. 늦었구나. 산이 다시 움직여.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속삭였다. 재물을 되찾으러 온다. 우리가 빼앗은 걸. 유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더 말할 힘이 없다는 듯 눈을 감았다. 새벽 2시. 마을 전체가 죽은 듯 고요한 시각이었다. 어딘가에서 쿵쿵 하고 나무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일정한 박자도 없고 바람 소리도 아닌 무언가가 숲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유나는 창문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이불 속에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가 갑자기 뚝 하고 멈췄다. 그리고 돌려줘. 속삭임.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할 수 없는 나무 사이에서 울리는 듯한 낮고 쉰 목소리. 유나는 숨을 들이켰다. 방 안에 분명히 혼자 있었지만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다. 돌려줘. 재물을. 그 순간 방문 손잡이가 아주 느리게 돌아갔다.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 유나는 몸이 굳어져 움직일 수 없었다. 손잡이는 반쯤 돌아간 뒤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 돌려놔라. 바람이 없는 밤인데도 집 전체가 서늘해졌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무언가가 돌아왔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누군가가 훔쳐간 재물을 되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 재물이 무엇인지, 누가 훔쳤는지는 아직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다음은 당신이 보낸 텍스트 그대로 한 글자도 추가, 삭제, 수정하지 않고 100% 원문 그대로 다시 적은 내용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부엌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비집고 들어오자 밤새 들리던 그 끔찍한 속삭임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창가에 서린 미묘한 흙먼지 자국, 그리고 문고리에 남아있는 차가운 습기. 그것들은 분명히 무언가가 왔다 갔다는 흔적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얼굴은 밤새 말라버린 나뭇가지처럼 창백했고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혹시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셨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묻자 할아버지는 손을 떨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떤 소리 말이냐?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속삭임 같은 거요. 말을 내뱉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할아버지는 당장이라도 화를 낼 듯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 건 듣지 못한 걸로 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왜요? 산이 길을 열면 안 된다. 그 말은 설명도 위로도 아니었다. 단지 절망에 찬 경고였다. 유나는 마을 주변의 공기를 느끼려고 잠시 외출했다. 겨울로 넘어가는 산마을 특유의 냄새, 서늘한 흙, 젖은 솔잎, 오래된 장작의 향이 풍겼다. 그런데 그 속에 아주 약하게 썩은 풀과 나무 수액이 섞인 듯한 악취가 묻어 있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숲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걷던 중 그녀는 땅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검게 바래고 갈라진 사슴의 뿔 한쪽이었다. 오래된 것 같지만 끝부분이 기묘하게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다. 누군가 손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쓸어내린 듯한 질감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뿔 주위에 누이 녹아 있었다. 아직 영하도 아닌데 마치 뜨거운 기운을 품은 물체가 잠시 전에 놓여 있던 것처럼. 이게 뭐지? 유나가 살짝 손을 뻗으려는 순간 뒤에서 딱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뒤돌아봤다. 숲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사람이라기엔 너무 말라붙은 실루엣, 수척한 몸에 겨우 붙은 그림자 같은 존재. 그런데 머리 위에는 사슴뿔과 비슷한 형체가 어른거렸다. 그러나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존재는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저게 뭐야? 심장이 귀까지 울릴 정도로 뛰었다. 유나는 그 길을 벗어나 집으로 뛰어 돌아왔다. 하지만 뛰는 동안에도 뒤에서 쿵쿵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지 않은 둔탁한 진동이 땅을 타고 따라왔다. 무언가가 그녀를 따라오는 듯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 앞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색 비녀를 꽂고 짙은 감색 한복을 입은 중년의 무당, 예슬이었다. 어렸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무속 가문 사람. 왔군요, 유나 씨.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말투. 저 왜 여기? 예설은 대답 대신 집안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자마자 입술을 꾹 깨물었다. 무당이 다시 왜 온 거요? 예설은 문을 밀고 들어오며 말했다. 산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어요. 재물이 사라졌으니 수호신이 찾아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재물? 이요? 예설은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집안에서 오래전에 훔친 것입니다. 산신에게 바쳐졌어야 할 재물을 누군가 가져갔지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무너져 내리듯 창백해졌다. 그 얘긴 하지 마시오. 다 지난 일이오. 지난 일로 끝났다면 수호신이 깨어날 이유가 없었겠죠.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나는 이해되지 않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우리는 뭐를 훔쳤다는 거예요? 그때였다. 할머니의 방 안에서 쿵 하는 충격음이 울렸다. 세 사람이 동시에 그쪽을 향해 달려갔다. 문을 열자 할머니는 침대 위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지만 초점은 사람을 향해 있지 않았다. 마치 방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 그리고 입술이 혼자 움직였다. 돌려줘. 재물. 돌려놔라. 목소리는 분명 할머니의 것이었다. 그러나 억양도 리듬은 할머니와 전혀 다른 존재의 음성이었다. 예설은 숨을 들이켰다. 들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집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 누군가 훔친 재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으러 숲의 수호신이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재물이 무엇인지 누가 훔쳤는지는 아직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어둠이 짙어지는 순간 또다시 나무 두드리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가깝고 더 무겁고 더 분명했다. 쿵, 쿵, 쿵쿵쿵. 유나는 창가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밖 숲 가장자리에서 두 개의 붉은 빛이 떠올랐다. 눈이었다. 숲의 어둠보다 더 깊고 핏빛보다 더 붉은 눈. 그것은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입모양이 움직였다. 재물? 내놔라. 붉은 눈동자는 한동안 유나를 향해 가만히 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나무들은 거대한 숨을 참고 있는 듯 미동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불길하게 흔들리며 마치 오래전부터 유나를 기다려온 존재처럼 일렁거렸다. 유나는 비명을 지를 수조차 없었다. 심장이 쥐어짜이듯 좁혀지며 몸이 얼어붙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숲속에 무엇인가가 천천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린 속도로 뒤로 사라졌다. 붉은 눈빛도 점점 멀어지다가 사라졌고 나무 두드리는 소리도 뚝 멈췄다. 정적. 그러나 그 정적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숨죽임이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다. 다음 날 아침 예설 무당은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며 말했다. 더 늦기 전에 말해주세요. 재물이 무엇인지, 누가 훔쳤는지. 숨길수록 수호신의 분노만 커집니다. 할아버지는 끝내 입술을 깨문 채 등을 돌렸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오. 당신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몰랐어. 그땐 할아버지 목소리가 작아졌다. 유나는 초조함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대체 무슨 일인데요? 예설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말했다. 50년 전 운포리 산 속에서 큰 굿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산신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날이었죠. 그때 산신에게 바칠 재물이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숨을 삼켰다. 사라졌다니. 누가 가져갔다고요? 예설의 시선이 할아버지의 등을 꿰뚫 듯 향했다. 당신네 집안에 누군가가 빼앗아갔습니다. 재단에서.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저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내 아버지, 네 증조부가 그걸 가져갔다. 방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유나의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욕심 때문이었어. 산신의 가호를 우리 집안만 받겠다며 재물을 숨겨 우리 땅에 묻어두었지. 예설이 덧붙였다. 그 재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산신의 수호령을 상징하는 사슴의 뼈와 뿔, 그리고 함께 붙인 어린 사슴의 혼이 깃들어 있던 토템. 유나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제 숲에서 본 사슴뿔 조각. 냉기가 아닌 뜨거운 음기를 품은 그 물체. 그리고 나무 사이에서 본 뿔 달린 그림자. 예설이 말을 이어갔다. 그 토템이 사라지자 산신의 분노가 크게 일었고 그의 마을엔 기근과 사고가 잇따라 났습니다. 하지만 토템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도 이미 가문이 범죄를 덮어버렸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궜다. 그 죄가 이제서야 돌아오는구나. 유나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그러면 수호신이 찾는 재물은 그 토템이란 거죠? 예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찾아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호신은 더 큰 것을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유나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입을 떴다. 할머니가 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예설은 낮게 말했다. Nếu bạn gửi phần tiếp theo, tôi sẽ tiếp tục chép nguyên văn 100%. 토템을 숨긴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자 중 가장 약한 영혼부터 수호신에게 끌립니다. 지금 할머니께서 그 표식을 받은 것이지요. 유나의 온몸이 떨렸다. 할머니가 대신 끌려가게 된 것인가? 그날 밤 예설은 집안 마당에 작은 제단을 차리고 수호신과 대면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하늘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마치 산이 울부짖는 듯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무가 비명을 질렀다. 지붕이 흔들렸다. 땅이 미세하게 울렸다. 예설이 말했다. 곧 옵니다. 준비하세요. 그 순간 쿵! 집 뒤편에서 굵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동시에 몸을 굳혔다. 그리고 또 쿵쿵쿵쿵. 이제는 집 바로 뒤 단 몇 미터도 안 되는 곳. 유나는 숨을 죽이며 뒷문 쪽으로 다가갔다. 바람이 잠시 멎었다. 고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어떤 형체가 지나갔다. 두 개의 붉은 눈. 비늘처럼 벗겨진 잿빛 피부. 사람의 팔과 짐승의 다리가 섞인 듯한 실루엣. 그리고 머리에는 검게 뒤틀린 사슴뿔이 있었다. 유나는 비명을 삼켰다. 예설이 외쳤다. 잠그세요. 절대 문 열지 마. 그러나 이미 늦었다. 문 밖에서 존재가 문고리를 잡았다.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끼익 문이 스스로 열려갔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사람도 짐승도 아닌 숲의 수호신 혹은 그 분노의 화신이었다. 붉은 눈이 유나를 정확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이 벌어졌다.
토템 돌려놔라. 유나는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러나 손을 뻗은 이는 예설이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판에 사슴의 뿔 조각이 박혀있는 토템의 일부였다. 찾아오셨군요. 하지만 이건 전부가 아닙니다. 수호신의 눈이 번뜩였다. 땅이 울렸다. 유나는 그러자 깨달았다. 그러면 남은 조각은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네, 할머니 바닥 아래? 유나의 숨이 멎었다. 예설이 외쳤다.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듯했다. 수호 씨는 네 발로 굽은 다리를 꺾으며 몸을 더욱 낮췄다. 회오리 같은 어둠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붉은 눈이 유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재물은 너희 피다. 집안 공기는 이미 숨 쉴 수 없을 만큼 눅눅하고 차가워졌다. 마치 산속 습한 동굴의 공기가 밀려 들어온 듯했다. 수호신의 붉은 눈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되찾아야 할 것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오래된 의지였다. 예설은 떨리는 손으로 토템의 한 조각을 치켜들며 외쳤다. 기다리세요. 전부 가져오시려면 남은 조각까지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나 수호신은 예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눈은 오직 유나에게만 향해 있었다. 할아버지가 다급히 소리쳤다. 유나야, 빨리 할머니 방으로 가. 바닥 아래에 묻어둔 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호신의 팔처럼 길고 뒤틀린 그림자가 할아버지 쪽으로 휘익 하고 뻗었다. 할아버지! 그림자가 스치자마자 할아버지의 다리가 힘없이 꺾이며 방 한쪽으로 내팽개쳐졌다. 마치 뼛속 힘까지 뽑혀버린 몸처럼 축 처졌다. 할아버지의 입에서 미약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움직일 수는 없어 보였다. 할아버지, 안 돼! 유나가 달려가려 했지만 예설이 그녀의 팔을 꽉 붙잡았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토템을 온전하게 돌려놔야만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가요! 예설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거의 울먹이는 것처럼 떨렸다. 유나는 이를 악물고 할머니 방으로 뛰어들었다. 침대 밑을 들추자 오래된 나무마루가 드러났고 거기엔 누가 봐도 급하게 칼로 파낸 듯한 틈이 있었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철판처럼 굳은 나무판을 들어올리자 차갑고 축축한 흙더미 속에 반쯤 묻힌 두 번째 토템 조각이 나타났다. 사슴의 작은 두개골 조각, 그리고 붉게 바랜 매듭줄이 감긴 나무판. 손에 닿는 순간 마치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차가운 한기가 손목을 감싸 오르는 듯했다. 그때 거실에서 예설의 비명이 울렸다. 으아! 유나는 토템을 움켜쥐고 뛰쳐나갔다. 예설은 벽에 내동댕이 쳐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수호씨는 가느다란 팔처럼 생긴 그림자를 바닥에 박으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유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붉은 눈이 다시금 그녀를 꿰뚫었다. 돌려놔라. 목소리는 흙이 으스러지는 소리 같았고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처럼 울렸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토템 두 조각을 맞대어 보았다. 기묘하게도 두 조각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정확한 홈에 들어맞듯 이음새가 맞아 떨어졌다. 딱! 소리와 함께 토템이 온전한 형태에 가까워지자 수호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예설이 흐느적이며 일어나 외쳤다. 산으로! 원래 있던 재단으로 가져가야 해요? 지금 바로!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 밖으로 달렸다. 수호신은 그녀가 도망가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바람이 울부짖었다. 유나는 넘어질 듯 비틀리면서도 산길로 뛰었다. 더 빨리, 더 빨리. 그러나 수호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림자가 발목을 휘감고 붉은 기운이 등 뒤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산길 끝 오래된 제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돌제단. 이끼로 뒤덮이고 금이 간 돌판 위에 남아있는 희미한 붉은 무늬들. 바람이 닿는 순간 울리는 듯한 한기. 유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단 위로 토템을 올려놓았다. 토템이 돌에 닿는 순간 콱! 귀를 찢는 듯한 고함이 산 전체를 울렸다. 수호신이 유나의 바로 뒤에서 몸을 일으키며 뿔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러나 토템은 산의 돌판 위에서 서서히 스스로 빛을 띠기 시작했다.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대신 희고 맑은 빛이 사슴 모양을 그렸다. 마치 오래전 사라졌던 영혼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모습. 수호신의 붉은 눈이 크게 흔들렸다. 예설이 절규했다. 무릎 꿇으세요. 고개를 숙여요 지금. 유나는 본능적으로 두 손과 이마를 돌바닥에 붙였다. 그 순간
수호신의 모습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안개처럼 흩어지며 붉은 눈도 비늘 같은 피부도 사라지고 있었다. 남은 것은 사슴의 형상을 한 희미한 영혼, 부드럽고 기품 있는 숲의 수호자였다. 그 영혼은 유나 쪽을 향해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산은 다시 고요해졌다. 유나와 예설은 한동안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재단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기적처럼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와 있었다. 눈을 뜬 할머니는 멍하니 말했다. 무서운 꿈을 꾼 것 같구나. 유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돌아와 있었다. 그는 유나를 보며 힘겹게 웃었다. 산신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나 예설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라기보다 제자리를 찾으신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산을 향해 읊조렸다. 수호신에게 바쳐야 할 것을 인간이 훔치면 결국 더 큰 것을 잃습니다. 유나는 등 뒤로 숲을 바라보았다. 깊고 장엄하며 동시에 한없이 무서운 숲.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은 감각. 그리고 유나는 알았다. 이 산은 결코 완전히 잠들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깨어나 되찾아야 할 것이 생긴다면 다시 붉은 눈을 뜨고 나타날 것이다. 그날 새벽, 산에서 들려오는 나무 흔들림 속에서 유나는 아주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지켜보겠다.